분명히 비슷한 유형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 문제는 요 모양을 보면 여기나 여기를 보면 얘랑 어떤 연관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근이 나오면 뭐 여러 가지가 우리를 할 수 있죠. 근거와 계수가 뭐 계수 관계를 쓴다거나 아니면 판별식을 쓴다거나 많은데 이 식의 형태를 보니까 얘랑 계수가 너무 비슷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x에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제곱 플러스 3알파의 값이 2가 되죠. 물론 알파제곱 베타제곱 마이너스 3베타의 값도 2가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값이 2니까요. 그럼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6베타. 여기는 여기가 봐야 되죠. 여기서 음수를 빼내게 되면 5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2였죠. 5 마이너스 2 3분의 6알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으로 통분했더니 3분의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이 개념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두 근의 합이 필요하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약분했더니 답은 6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걸 떠나서 뭐 유형이 없었던 유형이라 9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가 서로 반대일 때 실수 k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말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면 문제를 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저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이 조건에 맞추겠다는 얘기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하나는 3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나머지 한 근은 여기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런 예들이 있다 보니 한 근이 알파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계산합니다. 그럼 두 근의 합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합 여기는 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을 계산할 때 근거와 계수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3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게 두 근의 합을 계산한 건데 그 결과는 0과 같아야 되겠죠. 두 근의 합 2차 방정식 푸네요. 그럼 3k 제곱 인수분해 3k 여기 k 이쪽에 4 이쪽에 1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3k 마이너스 4k 합치면 마이너스 k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3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이게 0이 되는 k 값은 3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 실수 k 값을 구하라는데 이게 답이 두 개인가? 아니면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이제 두 근의 합만 쓰셨잖아요? 근데 두 근의 곱이 남았네요. 이방 한 거니까. 근데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의 곱은 공식상 a분의 c죠. 여기 써보면 a분의 c니까 2k-1인데 잘 보세요. 얘네는 부가 서로 반대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플러스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근을 곱하게 되면 그 값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로 넘어가면 이 k 값은 1보다 작으니 따라서 k 값은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두 개 중에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네, 이게 정답이겠죠. 이건 답이 안 됩니다. 이건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만약 2분의 1보다 작았다면 둘 다 답이 되겠지만 이건 안 되겠지. 네, 2분의 1보다 큰 값이라. 내용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절대값은 같아요. 두 근이. 근데 부호가 반대야. 이런 말이 나오면 두 근의 합은 0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동시에 두 근의 곱은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음수인 건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쪽 파트에서는 이거를 개념을 이제 익히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새로운 개념이면 쓸만도 한데 습관이 안 되시나? 이런 거 써주면 써줌. 같이 써야지. 책에도 없는 내용이잖아. 유형에도 없었고. 그럼 이런 이제 정리된 개념이 나오면 알아서 좀 여러분 쓰셔야 되고, 더군다나 선생님 정리해드렸으면 빨리 받아 베끼셔야죠. 요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써놔야 되겠네요. 두 근의 관계라고 쓰세요. 뜬금없이 뭐 절대 누구에 대한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두 근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두 근 알파 베타는 더하면 0 곱하면 음수 이렇게 된다. 문제는 한 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근의 한 근이 i가 나왔지. 그리고 여기 개수가 전부 다 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빠르게 우리가 익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떠올라야 되죠.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bi가 된다. 조건은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딱 봐도 이게 i가 붙었잖아요. 그럼 저기에 켤레복소를 구하려면 이건 당연히 실수화가 돼야 되겠지. 그럼 1 플러스 2i를 실수화합시다. 그럼 여기에 1 마이너스 2i를 곱하고 분자에 1 마이너스 2i를 곱하고 실수하게 되면 켤레끼리 곱하면 앞에 있는 실수 부분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뒤에 있는 허수 부분 2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i 정리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2i 그럼 분리해 봐야 되죠?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i 한 근이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i면 나머지 한 근은 5분의 1 플러스 5분의 2i가 되겠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 2차 방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네. 그럼 두 근, 얘를 그냥 알파로 둘까요? 똑같은 x 하면 또 표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얘를 알파, 그럼 얘를 베타로 둡시다. 그럼 둘은 켤레복소수의 관계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왜 갑자기 근거 계수 관계를 왜 따져묻냐면 얘네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이 얘인데 이거를 x-근 이런 상태로 인수분 해야 되겠지. 이걸 분배해서 얘랑 비교하기는 이 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분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개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근을 통해서 개수를 추정하는 거죠. 두 근의 합, 얘는 지워지겠죠? 그럼 얘를 계산한 값 5분의 2. 두 근의 곱, 켤레끼리 곱한 거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켤레끼리 곱한 거니까 실수 부분 5분의 1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5분의 2의 제곱. 그럼 25분의 1 더하기 25분의 4, 25분의 5 약분하면 5분의 1. 이거 씁시다.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끌어올려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 일단 1로 가정한다면 1x 제곱이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두 근의 합 5분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근데 쓰다 보면 또 뭐를 자꾸 이게 써줘야 되는가 싶긴 한데 근이 알파 베타일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상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식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쓰면 근의 합이 얘랑 얘니까 x제곱 합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5분의 2x 곱이 상수값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얘랑 얘랑 안 맞는 이유가 이제 x제곱 앞에 5가 붙었으니까 양변에 5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게 5x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값은 네, 1이 됩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0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랍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그냥 x1 여기 알파벳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x1, x2로 합시다. 그럼 두 값을 뺀 다음에 차의 제곱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공식 있지 않았나요? 두 근의 차 구하는 공식. 앞뒤에서 외우라고 했던 것.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알고 있는데 두 근의 차는 잘 안 쓰이지만 생각보다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공식이 절대값 a분의 1분의 일단 써드리면 루트 d, 루트 b제곱 여기 a제곱 아까 a가 얼마였죠? 여기 있었죠? 네. b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네요.
얘는 루트 5가 되죠. 근데 여기에 루트 5에 뭐가 붙었냐면 제곱이 붙었죠. 이건 차를 계산한 거고 얘는 제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릅니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두 근의 차라는 공식은 얘긴 한데 이게 x1이 x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앞에 절대값이 붙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 5를 제곱한 값 5가 이 문제는 정답이 됩니다. 1번에 4를 못 보고 8이에요. 8. 4 더하기 4니까 그럼 루트 8의 제곱 8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붙었죠. 근데 저 절대값이 2가 되는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모든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곱을 구하시오. 어쨌든 이 방정식에 절대값이 붙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방정식 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입을 하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절대값 안을 계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제곱 1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이 되니까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2 정리해보니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게 2 절대값이 2죠. 어떤 거든 간에 절대값이 2가 된다는 뜻은 안에 들어있는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값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2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 얘가 1로 넘어가게 되면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아래 거는 넘어가게 되면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2a 여기 a 이쪽 1 이쪽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a 값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그 중에 양수의 a 값을 찾는 거니까 일단 얘는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위에 이거는 밑에 걸 계산한 거고 요 위 걸 계산합시다. 위 거는 인수분해가 아쉽게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야 되죠. a 값을 구하는 근해 공식이죠. a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그럼 근해 공식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네요. 그럼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 얼마예요 이게 41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근이 두 개인데 이 중에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1은 음이잖아. 음을 4로 나눠도 어차피 음이니까 우리가 찾는 a 값은 양수이니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41만 양이겠죠. 마이너스 1보다 루트 41이 크니까. 이렇게 a 값 두 개 나오네요. 그들의 곱을 구하시오. 여기다 2를 곱했으니 따라서 그들의 곱은 8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41. 이게 마지막 정답입니다. 인과 같이 AB 길이 이 직사각형의 세로가 2, 가로가 4인 직사각형 내부에 중점 M을 잡고 두 개의 부채꼴을 그렸죠? 그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봐야 될 게 이 사각형에 이 G 여기랑 이 사각형의 세로랑 GH 가로랑 비율이 1대 1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림 크게. 가로가 4, 세로가 2. 저 M은 중점. 여기가 2예요. 여기가 4. 이 비율이 1대2. 1대2.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쨌든 가로, 세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로가 세로보다 2배 크기 때문에 세로에다 x를 두고 가로에다 2x를 두면 아무래도 계수가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기 좋겠죠.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떤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원 문제 나오면 대부분 다 반지름을 그어야 돼요.
긋거나 아니면 그어져 있는 반지름을 사용하거나.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각각의 사분원들, 부채꼴들의 반지름이 얘가 물론 반지름이긴 해. 근데 얘가 이쪽 빨간색과 좀 직접적으로 좀 이어져 있는 변이 아니다 보니까 좀 쓰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얘랑 관계가 되는 반직선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여기서 반지름을 그어서 저 빨간색과 관계되게 그으려면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알겠니? 앞으로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반지름이 쓰일 거라고 거의 100문제 중에 98문제는 반지름이 무조건 쓰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반지름이 나와 있잖아.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이왕이면 이쪽으로 거줍니다.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얘기죠. 됐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고 나니까 뭔가 보조선을 그릴 수 있고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이 길이 파란색 길이 2-x 이쪽 세로길 전체에서 여기는 빨간색을 뺀 길이 2-x가 되겠네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밑변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 이 밑변 길이는 어떻게 될까? 왠지 피타고라스가 적용될 것 같아서 여기만 어떻게 정리되면 될 것 같죠? 숫자가 나오든 아니면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든. 이건 어떻게 구하지? 이 길이가 이 길이거든요. 같은 길이잖아. 근데 얘랑은 또 다시 같은 길이죠. 좌우 대칭이니까. 근데 여기가 2x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세로 전체가 4잖아요. 그치?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4에서 여기 있는 2x를 뺀 다음에 4에서 2x를 빼면 요 두 개가 남아.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누시면 되겠죠. 약분이 되네요. 2-x. 얘도 2-x네. 이변 길이 같은 서로 직각 이등변이죠. 맞니? 참고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들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를 하는 거라 사실 중3 교과를 이해를 하고 넘어오는 게 맞는데 이 중에서 3학년 2학기를 하신 분이 계시고 안 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안 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피타로 그냥 풀면 돼. 풀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지금 우리가 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을 삼각형에 대한 전반적인 피타고라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은 설명하는데 결과적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고 중요한 내용들이야.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이변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이변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정사각형이라. A. 됐니? 그럼 이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가 적용되죠? 그럼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루트 2a제곱. 근데 여기는 a는 바깥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변길이의 양수값 씹 테니까 그냥 a가 빠져나오겠죠? 루트 2a. 뭘 써드린 거죠? 이건 뭐 하라고 써드린 거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 이제 이건 이제 증명한 거고 정리된 내용이에요. 여기는 한 변 길이를 A로 보고 여기는 한 변 길이를 A로 보는 정사각형일 때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면 그 한 변 길이의 루트 2배가 대각선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한 변 길이의 루트 2를 곱한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셨어요? 다시 한번 써줄게. 혹시 모르니까.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를 제곱해야 돼. 위에 제곱부터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건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알았다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뭐냐면 여기다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요. 90도, 30도, 60도일 때 세 변이 바라보는 그 길이의 관계 있죠? 세 각이 바라보는 그 길이의 관계. 얘가 2분의 1a, 얘가 2분의 루트 3a, 얘가 a죠. 그 비례를 한번 세볼까요? 30도가 바라보는 변, 60도가 바라보는 변, 90도가 바라보는 변을 각각 써보면 2분의 1a 대 2분의 루트 3a 대 a. 그럼 a는 약분하고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이 나와요. 30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1이면 90도가 바라보는 변은 거기에 절반값이, 2배 값이 돼요. 그리고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이 1에 다시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를 알아둬야 돼.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라는 얘네들은 매우 중요한 그 직각삼각형의 비례이기 때문에 이거 외워두시고 쓰세요, 지금. 안 써서. 이 문제는 이거 모른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왕 설명드린 거 어차피 또 나중에 해야 되니까 나왔을 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얘를 피타고라스 풀어도 된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은 2의 제곱. 그래서 x값을 구해도 돼. 근데 이런 방식도 있고 이 방식도 있다고요. 이 변 길이에 루트 2를 곱하면 빗변 길이가 된다고. 2-x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를 푸는 것보다는 얘를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식이 좀 간단해 보이니까. 그 얘는 이렇게 약분되지 않나요? 루트 2로 약분해봐.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루트 2가 남잖아. 2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그럼 2-x가 루트 2인 거니까 1로 넘어가면 따라서 x는 2-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x의 변을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그럼 끝났지 않나요?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문제였거든. 그럼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2x제곱이 이 넓이입니다. 그럼 2 곱하기 아까 x가 이거였죠? 2-루트 2 얘를 제곱한 값. 네, 그러면 2 곱하기 이거 분배하게 되면 2의 제곱 4 루트 2의 제곱 2 합치면 6 마이너스 4 루트 2 그래서 분배하면 12-8 루트 2 네, 이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않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식을 잘 보면 x만 있는 게 아니고 y도 2차가 있어요.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근데 이 x에 대한 2차와 y에 대한 2차를 인수분해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든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꼴을 원하는 거야. x-2y 플러스 1 곱하기 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야 x에 대한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를 분배하면 x 2차가 나올 테고 얘를 분배하면 y 2차가 나오겠죠. 그런 형태로 이게 인수분해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얘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x, y가 이렇게 인수분해되는지를 알아내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구조가. k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식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 파트에서 이게 나왔다는 걸 이거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 돼. 왜 이게 인수분해가 아니고 굳이 방정식 파트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를. xy에 대한 2차식이지만 얘를 그냥 한 문자 x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그럼 x제곱 x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여기 x 있고 얘도 x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x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2x를 빼면 얘는 y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2x를 빼면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x가 없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ky 마이너스 1을 상수 형태로 두겠다는 얘기. 이렇게 2차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은 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게 실근이 됐든 허근이 됐든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은 근을 갖는다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 x가 2하고 3의 근을 가져. 그럼 x가 2하고 3의 근을 가지려면 x-2, x-3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그럼 반대로 는영을 지우면 결국은 어떤 2차식이 2, 3의 근을 간다는 뜻은 는영을 제외한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x가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항은 1 마이너스 루트 2야. 얘는 는영을 제외하고 좌변식이 뭘로 인수분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큰.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큰. 따라서 는영을 제외한다면 근의 형태를 알게 되면 그 좌변식인 2차식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이 x가 네모하고 세모의 근을 가져. 네모, 세모의 근을 갖는 2차식을 작성하라면 보나마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얘기죠. x-근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x에 대한 2차식을 xy에 대한 2차식을 x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차로 정리하게 되면 y는 그냥 상수 취급, 숫자로 취급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방정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야. x-근, 는 0. 이렇게 방정식 돼서 근이 2개 나왔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 좌변식이 결론 이 식을 인수분해한 결과란 뜻이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게. 여기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 모르니까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지금 근을 구할 수 없다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근의 공식에다 일단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쓸게요. x 앞에 이렇게 짝수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잘 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k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루트를 끼고 이 안에 계산될 거란 얘기지. 이 정리한 식이 2y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y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네가 결론은 근이야, 근. 그치? 이해를 잘해야 된다. 얘네가 근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식이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원한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모양이 x 여기 y 되는 거는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와야 돼. 그럼 얘네가 지금 근이잖아. 그럼 요 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가 이 자리로 들어온다는 뜻이라고. 이해했니? x 마이너스 한 근 x 마이너스 한 근으로 얘가 인수분해 돼야 이렇게 근을 가져야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그런데 이게 x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잖아. x도 1차식, y도 1차식이야. 근데 이렇게 써지게 되면 여기는 y에 대한 1차식이 맞는데 이건 y에 대한 1차식이 아니잖아. 이건 무리식이야. 1차식은 루트가 있으면 안 돼. 1차식이 왜 루트가, 이게 왜 1차식이야? 이게 1차식 아니야. 루트가 있잖아. 아직 여러분 차수를 안 배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수라는 거는 이게 1차예요. 얘가 2차고 이런 거는 1차가 아니야. 결론은 이 식이 완벽하게 xy에 대한 1차식으로 결과적으로 이 꼴이 xy에 대한 1차식 인수분해 되려면 이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 루트가 없어지고 여기는 y랑 여기는 y가 붙어서 하나의 관계식이 루트 없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뜻은 얘가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되니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이 식이 y에 대한 완전 제곱이 돼야 이런 꼴, 예를 들다면 이런 꼴로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곱루트 지워지고 y 플러스 1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2y가 썼다고 치고 나오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과 한 번은 2y 플러스 1이 덧셈 되면서 한 번은 2y 마이너스 1이 덧셈 되면서 여기 있는 식이 이 경우를 본다면 y가 되고 이 경우를 본다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게 여기 붙는 거야.
붙으면서 여기 있는 게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xy에 대한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를 들면 이 답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다는 뜻이야. 자, 이제 정리해서 지금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기침 나와서 교무실에서 물 마시는 도중에 이제 상담자랑 갑자기 핸드폰이 와서 그 학부모 상담자를 잠깐 하다 보니까 수업이 늦어졌어요. 잠깐 여러분 5분만 쉬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거의 한 10분 넘게 한 15분 정도 있다 왔죠. 그래서 이거 빨리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원래 천천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xy에 대한 2차식인데 걔가 각각 x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결론은 이 식을 x에 대한 한 문자로 x든 y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결국은 이 이게 마치 방정식처럼 정리했을 때 이 x에 대한 근이 이런 꼴로 나타났겠지. 인수분해를 이용 못하니까 근해공식 집어넣는다면. 근데 이게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이 이거 판별식이잖아 이름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c죠. 공식상. 이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루트를 벗고 나오고 앞에 있는 y랑 뒤에 벗고 나온 y가 붙어서 y에 대한 1차식으로 y에 대한 1차식이 근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x랑 붙어가지고 x-y에 대한 근, x-y로 표현되어 있는 근을 붙여서 xy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루트 없이 나오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 근데 판별식이란 말은 잠깐 잊어버리게 헷갈리니까 그냥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야. 그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다시 얘가 판별식 0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판별이란 말 지금 잊어버려. 판별 또 쓰면 말이 헷갈려서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의도는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식이고 이 식은 우리가 흔히 판별식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 판별식의 판별을 잊어버리고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이게 분명 y에 대한 2차식이 들어갔거든. 그러면 이걸 제곱해야 되니까. y 플러스를 제곱한 게 b제곱이잖아요. 그 y에 대한 2차식이 들어가는데 y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그 y에 대한 2차식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이게 붙여서 말하다 보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말이 어렵지만 판별식에 그 식에 다시 판별식이 0이 됐을 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식의 첫 번째 판별식을 구합니다. 됐나요? 판별식. 그럼 지금 x 앞에 계속 짝수니까 4분의 t를 써보면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ky 플러스 1 이걸 정리하게 되면 2y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y 플러스 2 이게 판별식이죠. 근데 그 판별식에 이 식에 다시 판별식을 D'이라고 합시다. 걔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은 2y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y 플러스 2의 판별식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x 앞에 지금 이 1차 함계수가 짝수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 써야 되죠. 2 마이너스 k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2 곱하기 c 이게 c죠. 2 그게 0이 될 때 이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 분배하지 말고 넘겨봅시다. 2-k의 제곱은 실제로 k-2의 제곱과 같죠? 뭐 제곱하게 되면 이 앞뒤 빼기 순서는 별로 어차피 제곱은 다 양이니까 빼기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게 16이에요. 그럼 k-제곱이 16이니까 k-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죠. 제곱이 16이 되는 거니까. 그럼 넘어가면 k 값은
이게 2가 넘어가는 거니까 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4에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6 또는 마이너스 2. 이게 실수 K값들이고 그들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가 정답이에요. 아셨습니까? 혹은 내가 만약 이 식을 이렇게 안 풀었어. 그냥 분배했어. K제곱 마이너스 4K 이게 플러스 4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2. 자, 이랬을 때 이걸 인수분해서 K를 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실수 K 값들이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수 K 값은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아닐까?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실수 K 값이잖아. 근데 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K의 합을 구하라는 게니까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두 K의 합,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4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계산이 워낙 단순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들은 차라리 이렇게 풀어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해해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답니다. 근데 이거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자체, 보통 이 자체로 계산하긴 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곱셈공식 변형을 많이 쓰죠. 합과 곱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 미리 구해두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아마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첫 번째 식.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왜 근을 안 구하고 알파 베타의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겁니까? 그러면 근과는 말은 없고 문제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알파의 합과 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식. 여기서는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죠. 그럼 두 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두 근의 합.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B 이렇게 되네요. 두 근의 곱. 네,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위아래를 연립해야 되는데 구하라는 게 어쨌든 얘네가 필요한 거예요.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A분의 B나 뭐 A분의 C 얘네가 필요 없고 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좌변식들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죠? 이 음수를 절로 넘긴 거예요. 그럼 이 자리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그냥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럼 얘가 1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갔다 칩시다. 그럼 2알파,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요. 이 식 하나 구해졌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식도 알파 베타를 남겨야 되니까 여기 A분의 C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A분의 C가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C 대신에 알파 베타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약분하시면 약분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약분하시면 안 되고 만약 알파 베타가 0이 아니라면 이 알파 베타로 양배를 나눌 수 있어요. 그치? 얘도 알파 베타 곱해져 있고 얘도 마이너스 1에 알파 베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를 약분해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약분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알파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0이 아니어야 돼. 두 근의 곱은 말했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A는 절대 지금 0이 아니잖아? 2차 방정식의 제곱의 개수니까. 근데 C가 0이 되면 알파 베타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C가 문제 보면 이 말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C는 수학은 절대 조건을 함부로 주지 않아요. C는 0이 아닙니다. C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분수가 0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알파 베타가 0이 아니므로 그때는 당당하게 이렇게 약분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고, 따라서 알파 베타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알파 베타가 이제 2가 나왔으니까, 네. 얘랑 얘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 2,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알파 베타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16번의 정답이 되겠네요.